0에서 1로 나타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80%까지는 그 이 커머널리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다 중첩이 유니크 되는 게 하나 거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디듀플리케이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스파시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기 이제 그 도커 이미지가 엄청 크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청크가 뭐 유니크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소수의 이미지만 있고 아무리 큰 컨테이너 데이터라도 그 컨테이너 데이터 전체가 fully 하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전체가 핫하지 않고 그 데이터의 일부만이 핫하기 때문에 이제 이 스파시티를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제목과 같이 이제 기존에는 그냥 zip 파일로 코드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하게 했는데 여기서 목표는 고객이 자기가 만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 허브도 괜찮고요. 뭐 AWS에도 그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그런 리포지토리에 업로드만 하더라도 이 람다를 그냥 별다른 고려 없이 그냥 그렇게 리포지토리만 업로드하는 거로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디맨드 컨테이너 서비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가 챌린지였고요.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은 2018년인가 19년에 처음 이제 람다 아키텍처가 나왔을 때 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이 프론트 엔드라는 건 저희가 아는 그 UI의 프론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요청을 대리하는 수준의 이제 로드 밸런스된 스테이트레스한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람다 요청을 트리거하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이 람다 펑션에서 이 펑션 실행 요청을 하는 것을 이제 인보크라고 하는데요. 멀티스레드에서 그 인보크랑 좀 유사한 맥락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라는 건 그냥 이 펑션 실행을 좀 요청하는 역할만 수행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워커 매니저는 이제 펑션을 실행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트래킹하는 역할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워커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워커스가 실제 컴퓨터 그러니까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워커 매니저가 이제 뭐 쿠버네티스와 같은 뭐 그런 맥락처럼 이 펑션을 실제로 얘가 실행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냐 이 워커스에서 골라서 이제 트래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캐퍼시티가 이미 충분하다면 그냥 프론트엔드의 요청을 포워딩하는 역할을 하고 부족하다면 여유 있는 워커에 이제 샌드박스 이제 VM을 신규 생성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이제 람다를 요청하고 이 람다 요청이 그 어센티케이션을 만족하냐 이거를 수행한 후에 워커 매니저를 거쳐서 이제 워커 포워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 가용 가능한 워커에 이제 펑션을 샌드박스를 신규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 2019년 정도의 람다는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됐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워커가 아까 노드라고 했잖아요. 이 노드 내부는 실제 람다가 어떻게 구조가 되냐라고 봤을 때 이것도 이제 2019년 건데 어, 먼저 이 마이크로 매니저가 있습니다. 워커 내부에 마이크로 매니저가 있는데 마이크로 VM들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로깅하는 컨트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냥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나 도커 데스크탑 정도 데스크탑이라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VM은 버추얼 머신인데요. 어, 이 당시에는 이제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V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커 단위 내에 존재하는 이제 워커 단위 안에 이제 초소형 VM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VM 하나당 이 VM 하나당 소비자와 1대1 매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펑션을 내가 업로드를 하면 이제 이 마이크로 VM과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면 람다 심이라고 있는데요. 이 람다 심 안에 이제 자바나 러스트 같은 것들은 런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JVM과 같은 런타임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유저 코드 라이브러리 zip 파일을 이제 샌드박스 생성 요청이 발생했을 때 AWS S3에서 다운로드하고 압축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위에 프로세스가 이 파이어 크래커라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파이어 크래커도 그 어떤 논문이더라고요. 이게 뭐 자세히는 이제 완전히 이제 기존 VM 생성 방식과 파이어 크래커가 뭐가 다른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 파이어 크래커가 이런 그 버추얼 그 머신을 구현하는데 좀 빠르게 구현하고 가볍게 구현할 수 있는 그 아마존 AWS의 특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1대1 매핑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용자의 펑션을 일일이, 사용자의 코드를 일일이 감시하지, 그러니까 물론 악성 코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러스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이어 크래커만이 이제 유일하게 마이크로 VM과 워커 사이에서 발생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그냥 이 샌드박스 하나만 그대로 두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이란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이 람다를 컨테이너로 그 어떻게 하면 빨리 띄우냐가 이제 이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이 지금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셀럽 판지를 여기 제가 있으면 이 위에서 어, 내려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로판지 여러 겹을 겹치고 제가 위에서 보는 형태인데요. 지금 여기서 홈 폴더 하나만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물론 이것만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어가 있고 어퍼 레이어가 있고 멀지 레이어가 있는데, 로어 레이어는 이제 리드 올린 기본 파일 시스템 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구성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리드 올리밖에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퍼가 이제 저희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이 오버레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홈 파일에서 우퍼가 편집이 됐다면 로어에선 편집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버레이 레이어에서는 이제 편집된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우퍼에서 여기 폴더를 하나 생성하게 됐고 로어에서는 없더라도 이 위에서 보면은 폴더가 어, 어디 있는 정확하게 어퍼인지 로어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면은 하여튼 여기 폴더가 하나 있네 정도로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도커에서는 이제 호스트 OS 파일 시스템을 로우로 사용하고 우퍼에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데이터를 넣는 방식으로 이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멀지 DIL, 그러니까 오버레이 레이어 쪽에서는 이제 뭐 결국에 좀 요약을 하자면 우퍼와 로열 간의 이제 합집합, 유니온 관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존 아키텍처는 이랬는데 어, 어떤 거를 개선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됐냐?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로 제시한 게 이게 블록 레벨 로딩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과 오버레이로 인해서 복잡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VM 게스트와 하이퍼바이저 사이에 이제 블록 레벨 버추어 BLK라는 게 이제 아까 블록인데, 이거를 이제 그 마이크로 VM 게스트와 하이퍼바이저 사이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BLK는
그냥 HDD나 SDD의 블록이라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AWS에서 뭐 블록 스토리지 같은 거를 할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블록 단위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게스트 내부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커 컨테이너를 도입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블록 디바이스, BLK 이미지로 나누어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과 좀 다른 점이 아까 여기서는 제가 홈 폴더가 있고 무슨 뭐 다른 폴더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아예 하나로 묶어서 ext4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아까 블록 디바이스 이미지로 나눈 것 하나하나를 이제 ext4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생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런타임 자체는 일반적으로 오버레이가 이루어질 때는 런타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블록 레벨 로딩이란 걸 제한하면서 코드가 바뀌거나 컴피그가 바뀌거나 아키텍처 자체가 수정이 될 때만 이제 트리거 해가지고 오버레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 레이어가 하나의 ext4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게 하는데 이런 ext4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 이제 플래트닝 프로세스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트닝 프로세스는 각 레이어를 하나의 ext4 파일 시스템을 레이어를 풀게 되고요. 이때 AWS는 파일 시스템을 수정해서 이제 모든 오퍼레이션을 디터미니스틱하게 수행하도록 변경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수정 날짜 같은 변수들을 시리얼하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플래튼된 이제 파일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xt4 파일 시스템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이 고정 크기의 청크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청크가 쪼개지게 되고 이 대부분의 청크는 이제 캐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AWS니까 S3의 이 플래튼된 파일 시스템을 청크로 나눠서 업로드합니다. 청크의 이름은 이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구현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해 정도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청크의 이름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컨텐츠를 가진 청크는 같은 이름을 갖는 것이 보장이 되고 한 번만 캐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크의 고정 크기는 이제 AWS에서 512KB 고정했고요. 이 물론 이거는 AWS 측에서 처음에 512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난하게 괜찮았다. 그래서 512로 우리는 했는데 너희가 이제 시스템 뭐 아키텍처마다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청크의 크기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시스템을 쪼갠 거기 때문에 이 청크를 관리하는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청크의 크기가 커지면 메타데이터 크기가 줄어지고 데이터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넘나드는 그 리퀘스트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블록 레벨 로딩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AWS 람다 아키텍처에 이제 블록 레벨 로딩을 이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가 이제 이 구조에서 이렇게 변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게 로컬 에이전트라는 게 생겼고 이제 워커 로컬 캐시 그다음에 여기 ext4 파일 시스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로컬 에이전트는 이제 파이어크래커 하이퍼바이저로의 이제 블록 디바이스 그냥 뭐 에이전트라고 표현은 해놨는데 그냥 블록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컬 캐시 같은 경우에 워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청크를 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여기서 좀 제가 디테일하게 안 썼는데 여기 보면 per function resource라 돼 있거든요. 이 로컬 에이전트는 이제 이 펑션 리소스 VM마다 하나씩만 있고요. 로컬 캐시는 이제 워커마다 하나씩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이 아키텍처가 돌아가는 방식이 람다 함수가 워커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면 이제 마이크로 매니저가 새로운 로컬 에이전트와 버티어 블록 디바이스를 가진 이제 파이어 크래커 마이크로 VM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VM이 부팅되면 이제 슈퍼바이저리 컴포넌트들과 컨테이너 이미지에 이제 사용자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하게 됩니다. 이 로컬 에이전트는 읽기 이제 리드 처리 시 로컬 캐시에 이제 청크가 존재하면 직접 읽고 없다면 이제 티어드 캐시에서 관련된 청크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티어드 캐시를 지금 여기 이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3 그리고 람다 워커 디스트리뷰 캐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어드 캐시에서 관련된 청크를 가져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에이전트는 쓰기 처리 시 워커 스토리지의 블록 오버레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버레이에 라이트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도 사실은 이 솔루션이랑 막 문제가 섞여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플로우를 정의한 뒤에 뭐 캐싱 방법과 이 캐싱 쪽에 또 이렇게 청크로 쪼개고 난 뒤엔 또 보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또 보안 처리를 하고 나서 뭐 여기 이제 그런 걸 처리하는 이제 백엔드를 또 러스트로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성능을 개선했다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제가 좀 지식이 안 좋아서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이 핵심적인 부분과 함께 나머지를 포함시켜 이제 개선한 결과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0% 이제 전체 이미지의 80%가 뉴 펑션 그러니까 유니크한 청크가 없고 20%가 유니크한 청크를 가지면 20%중 오직 4.3%만이 유니크 청크를 가지는데 이것은 대부분 비슷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미지 디듀플리케이션을 할 필요를 이제 증명한다고 했고 이 아까 제안한 것들과 함께 이제 소개하지 않은 것들로 스토리지를 최대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최대 23배 절감했다 하고요. 그리고 캐시 계층 효율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이제 250메가 코드를 압축된 파일로 배포하던 거를 이제 컨테이너 방식 최대 10기가로 배포가 가능하게 했고요. 유저당 10기가의 컨테이너를 15,000개 스케일 아웃이 한 방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람다니까 당연히 수백만 개 요청 처리되고 워크로드 처리는 원래도 된다 했고요. 스타트업 콜드 스타트 시간은 이제 줄였다고 하는데 원래도 이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이 10기가바이트 컨테이너 이미지를 15,000개 배포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좋은 논문을 잘 찾았네요. 그거 리스트에 있었던 논문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체 논문의 한 사실 핵심만 찍고 내용을 좀 넘긴 게 많습니다. 실력이 향상하면서 논문을 보는 눈도 향상을 했네요. 질문 있나요? 너무 껍데기만 얘기해서. 네, 라고 하기엔 이제 좀 논문이 이런 원래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이제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개선했다로 가야 하는데 레소루트 부분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데 지금 우리 람다가 잘 돌아가게 뭐 이런 구조로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 좀 실습할 거리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도 좋은 학회예요. ATC라는 데가. AWS였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그런 논문인 것 같고, 임정환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도 좀 잘 보면은 좋겠네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 이 학회 특징이 이런 어떤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런 느낌의 학회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했던 연구도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런 실제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여서 우리 임정학생 연구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범위에 있는데 참고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뭐 AWS에 대한 자랑에 대한 논문이니까 잘 AWS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나요? 소리가 안 들렸었죠? 내가 한 2분 정도 혼자 떠들었는데 소리가 들렸나요? 들렸습니다. 네, 들렸어요? 들렸습니다. 어,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수고했습니다. 네.